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2010년. 당시 20살이던 저는 장충동에 있는 D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하려면 거의 2시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제 하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군요. 게다가 여자친구랑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이 끊기는 일이 태반이라 결국에는 상경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죠.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루터기 고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값이 저렴했죠.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취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만요. 워낙에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원래는 1~2달 정도만 살고 원룸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버리면 그게 익숙해져서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7월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11월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11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동기들과 학교 앞에 있는 모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되게 빨리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기들이 저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기를 없앤답시고 동기들과 학교 광장에 있는 코끼리 동상에 올라가는 등 그런 미친 짓을 하다가 마무리로 동기들을 먼저 보내고 저 혼자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동산 뒤에 있는데 그곳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11시 정도만 되어도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름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골목 앞까지 와서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가로등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툭툭 박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복 운동을 하는 듯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에휴, 저 여자도 술 취해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렇게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뒤에서 너무 춥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마치 기계로 조합해낸 것 같은 그런 소리였죠. 흔히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상당히 거슬리는 기분 나쁜 톤이었고 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했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그러고는 고시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에는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어요.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에 불을 꺼놓기 때문에
가끔 맨정신으로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층, 2층, 3층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아까 그 술 취한 여자가 제 바로 뒤에 있더군요.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입이 저절로 떡하고 벌어지더군요.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대던 그 여자는 저를 쫓아왔던 겁니다. 당시 제가 서 있던 장소가 층간의 창가 쪽, 담배를 피던 장소여서 그 바깥쪽에 있던 노래방 간판의 불빛이 안쪽으로 비쳤는데 그 불빛에 그 여자의 얼굴도 함께 비쳤습니다. 보통 시선이 다리부터 올라가서 얼굴로 향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얼굴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턱부터 입, 코, 눈? 처음엔 눈 주위가 새까맣길래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 눈이 없습니다.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 동그란 스푼 있죠? 그거로 마치 도려낸 것 같이 눈이 없었습니다. 3층 현관에선 신발을 슬리퍼 같은 걸로 갈아 신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제 방이었던 315호로 죽어라 달려가서 단숨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대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이 찜질방처럼 따뜻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더 이상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잠에 빠졌나 봅니다. 그렇게 자다가 너무 더워서 한번 눈을 떴는데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김에 현관문을 좀 열었습니다. 그 방은 문을 열면 왼편으로 1인용 침대가 있고 정면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으로는 옷장이 있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좁은 방이었는데요. 방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를 하려면 꼭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잠에서 잠깐 깨어났던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척이라고 해야 되나?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 물체가 지나가면 막 지나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도 마셨겠다, 또 하도 피곤해서 그냥 옆방에 사는 형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잠을 청했죠. 그리고 한 아침 9시쯤?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옆방에 있던 형도 일어났는지 동시에 방에서 나오면서 만났어요. 어? 형 일어나셨어요? 아니, 일어난 건 진작 일어났지.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여자라뇨? 에이, 좋았냐? 시치미 떼지 마라.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가는데 네 방 앞에 여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던걸. 저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전날 새벽에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저를 따라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서야 떠올랐거든요.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생각이 났지만 그 주인공이
옆방 형이 아니라 그 눈깔 없는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사람 형 아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잘 쉬고 간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전날 새벽에 봤던 것은, 그리고 밤새 제가 느낀 인기척은 그저 술김에 본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